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에 공부합시다의 별마음 유정민입니다. 오늘은 상담 심리 이론의 아주 굵은 뼈대인 CBT,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청소년 상담사 등 상담과 관련된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지행동 치료. 게다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근거 기반 접근, 네, 근거 기반 개입 에 아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심리상담 이론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CBT 인지행동 치료는 제가 두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은요. 그동안 제가 다뤄왔던 DBT, 액트, 그다음에 MI, 동기 강화 상담처럼 그 이론에 대해서 뼈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키워드, 그다음에 인간관, 그다음에 문제의 원인, 그다음에 상담 목표, 치료 원리, 상담자 역할, 요 정도의 뼈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그 핵심 개념들, 그다음에 상담 전략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행동 관점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 불리우는 인지를 중심으로 사고를 중심으로 일어난 관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어, 인지행동 치료의 제1의 물결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 수정, 그래서 조작적 조거나 고전적 조거나 사회 학습 이론인 모델링 같은 걸 포함하고 두 번째는 제2의 물결인 인지행동 치료는 CBT와 REBT. 사실 CBT가 인지행동 치료 지금 오늘 하는 게 예전에는 CT라고 불렀어요. CT. 그래서 아론백의 CT였다가 최근에는 그냥 다 CBT로 불리는 것 같고요. REBT는 알버트 앨리스의 이론인데 두 이론이 매우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도 있고 또 같은 동시대에 서로 다른 동네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되게 유사하고 지금은 거의 CBT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REBT도 관련 전문 센터도 있고 관련 전문가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학회 주류는 CBT예요. 이거 REBT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노하실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걸 조금 본다면 REBT보다는 CBT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인지행동 치료의 물결은 제가 그동안 먼저 영상을 찍었던 변증법적 행동 치료 DBT와 수용 정량 치료인 액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화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내담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으로 공통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마음 챙김과 같은 수용을 보고 있고, 어, 액트는 수용과 내가 가치에 기반한 행동에 전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DBT는 행동 변화와 수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과 제2의 물결인 오늘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좀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오늘은 그 뼈대가 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 인지행동 치료는 일단 아론 백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지금 주디스 백, 따님까지 이어진 이론으로 그 책이 제3판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책 가지고 있는데요. 어, 주요 키워드는 자동적 사고,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이 있고 그 자동적 사고의 기반에는 인지 왜곡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표로 만들어낸 도식, 스키마로 나타낸 게 인지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잘 알고 있어도 인지행동 치료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자, 인지행동 치료의 주요 인간과는 인간은 자신의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사고, 인지, 잘못된 그 사고 패턴이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봐서 그거를 바꾸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 상담 심리 공부할 때 봤던 책은 권성방 교수님의 현대 심리치료 이론 책인가? 그 책, 모든 사람들이 보는 책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제럴드 코리가 지은 책, 그 두 가지를 이제 기본서로 예전엔 봤는데, 최근에 구매한 저 이 책 되게 좋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최신 이론인데요.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요 책에서 좀 더 발췌한 거예요. 이거랑 아까 말한 그 아론 벡과 주디스 베식이 같이 지은 책, 그 인지치료 책을 보고 한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잘 몰랐던 인간관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연속성의 가설이다. 뭐냐면 정서적 반응이 타고난 유전적 진화론적에 소인된다. 그러니까 타고나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뭔가 정서적 반응을 더 빨리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결정론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결정론적이라는 건 결정론적으로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어요? 정신분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고 반결정론적. 변화할 수 있다가 포인트고 우리의 삶은 다이나믹하다. 변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접근을 좀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이렇게 그 상담 전체가 약간 구조가 돼 있어요. 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초기 면접 틀이 따로 있고 1회기 면접 틀 따로 있고 1회기 이후 2, 3회기, 2회기 이후부터의 상담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볼 거고요. 시간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비교적 단기예요. 20회기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서 시간에 따른 효과가 좀 달라지고 또 처음에 초반 회기에는 상담자가 좀 교육적 접근, 뭐 과제를 막 내주고 막 가르치고 하는 게 있지만 회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담자 주도적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시간 민감적이란 단어를 쓰고 실제 효과가 있는 증거 기반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문제행동의 원인은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간신념과 핵심 신념으로 인해서 정서적 고통과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중심에 있고 정서와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 그런 자동적 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을 변화시켜야 정서적 고통도 줄어들고 부적응적 행동도 덜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까 제가 인지 도식을 봐야 되는데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핵심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 신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 나는 무기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거 무기력해 하나. 두 번째,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또 세 번째,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핵심 신념이 있고 그 밑에 중간의 중간 신념으로는요. 이 부정적 핵심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삶의 태도나 규율, 예측, 그다음에 내 삶을 예상하는 가정, 그러니까 예측하고 가정은 이제 그렇게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는 여기 예시 들어놓은 거예요. 내 삶은 고약해. 내 삶은 별로야. 내 삶은 뭐 이번 생은 망했어. 약간 이런 게 삶의 태도인 중간신념이고 규율과 예측은 내가 노력해도 효과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중간신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꼭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아예 없진 않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삶 전반에 되게 퍼져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이거 되게 무기력한 말 같죠? 그러면 이제 이거가 중간신념이면 핵심 신념은 무기력해. 이고 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수시로 떠오르는 마음에 떠다니는 생각과 관련된 거고, 이건 이따 뒤에 이제 다음 편에 배우는 인지 왜곡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만나는 인지 왜곡은요, 한 12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12가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건 아론백에 만든 그 주디스 백이 나온 그 책, 인지치료에 나온 그 책에 예시 있는 거를 좀 발췌했어요. 그리고 치료 원리를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니까 인지가 중심이에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를 인식하고 수정하고 결국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행동도 바꾼다. 예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자동적 사고와 인지 왜곡을 수정해요. 궁극적으로 진짜 수정하는 건 뭐예요?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긍정적인, 건강한, 기능적인 인지 도식으로 수정하고 더 현실적인, 적응적인 사고로 형성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하려면 상담자의 역할은 뭐가 필요할까?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걸 인도된 발견이라고도 좀 부르죠. 교육자와 코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 뼈대에는 전략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이 사실 다 전략이긴 해요. 뭐예요? 아까 부적응적 인지 도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나 인지 왜곡인 걸 탐색해서 재구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고 기록지를 작성을 할 때 그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기록해서 그 역기능적 패턴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현실 검증을 통해서 이걸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래서 A frog, a frog라고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사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실적인 근거를 찾아요. 이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질문 전략으로는 기법으로는 소크라테스 질문법, 뭐 하향 화살표 기법, 뭐 심상 이용하기, 뭐 역할 연기하기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지행동 치료의 아주 뼈대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고 기록지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고 또 자동적 사고,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담자들하고 만날 때 드러나는지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봐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